모두 안녕하세요. 새로운 팟캐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클,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기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밀러 사이언티픽의 비트코인 전략 책임자로 임명된다면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운영사업이 현금을 창출하고 현금을 소모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운영사업이 부채로 인식되면 사람들은 비트코인 전략에 전혀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향후 3년 동안 운영사업이 어떤 모습일지 명확히 소통하는 것입니다. 주주들은 운영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비트코인에 얼마나 투자될지 이해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운영 현금 흐름을 활용해 비트코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둘째, 주식을 발행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함으로써 비트코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셋째, 비트코인 담보 신용 상품을 발행하여 비트코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비트코인 전략 책임자로서 주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은 운영 현금 흐름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주식을 매각할 것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순자산 가치가 2배 이상, 3배 이상, 아니면 1.5배 이상일 때 주식을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1배 이상일 때 매각할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용 전략은 무엇인지, 전환 사채를 발행할 것인지, 전환 우선주를 발행할 것인지, 고정 우선주를 발행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소통한 뒤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접근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시밀러나 다른 비트코인 재무 회사들이 당신의 우선주 구조를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창의적으로 자체 우선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다른 비트코인 재무 회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비트코인 재무 회사라면 우선주를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형태의 레버리지, 예를 들어 선순위 채권, 정크 본드, 전환 사채, 자산 담보 대출 등은 피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러한 레버리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코인 재무 회사의 이상적인 전략은 먼저 가능한 한 많은 비트코인 자본을 쌓는 것입니다.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스트라이크 같은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고 스트라이프 같은 선순위 고정 우선주를 발행하며 스트라이드 같은 후순위 고정 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세 가지 우선주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난 30년 동안 가장 성공적인 우선주로 평가받을 만큼 훌륭합니다. 따라서 이를 모방하는 것은 상위 1%의 전략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방하면 투자자들이 이미 우리 우선주의 성과를 알고 있으므로 새로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길을 개척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프, 스트라이드와 유사한 상품을 제공하면 이해하기 쉬운 상품이 됩니다. 투자 등급 우선주는 비트코인 신용 등급 10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전환 우선주는 5 이상, 정크 우선주는 3 또는 이 정도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따라 2 또는 3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제약은 보유한 비트코인의 양입니다. 1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 등급 비트코인 신용으로 1억 달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10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면 투자 등급 신용으로 10억 달러, 중급 신용으로 20억 달러, 정크 등급 신용으로 30억에서 40억 달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본 조달과 비트코인 구매, 비트코인 가치 상승을 기다리는 것, 또는 선순위 채권을 주식화하는 등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 담보 신용을 발행하여 수익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장기 성장률과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전에 비트코인의 장기 연평균 성장률이 약 20%일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수치를 도출했으며 이는 비트코인이 S&P 500을 장기적으로 초과할 것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120%에서 100%, 80%로 점차 둔화되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에 뛰어들었을 때는 80에서 90%였고 지난 5년 동안은 55에서 60% 정도였습니다. 저는 향후 20년 동안 이 성장률이 55%에서 20%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성장률이 둔화되는 이유는 큰 수의 법칙 때문입니다. 자산 규모가 100조 달러에 달하면 80%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자본시장과 융합되면서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 규모의 회사가 10억 달러 회사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10억 달러 회사가 100억 달러 회사보다 빠르게 성장하며 100억 달러 회사가 1000억 달러 회사보다 빠르게 성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학의 문제입니다. 20%라는 목표는 비트코인 이전에 가장 품질 높은 희소 자본이었던 S&P 지수의 성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S&P 지수는 지난 100년 동안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S&P의 실제 수익률은 주식 성장과 통화 공급 확대에 따라 10에서 12% 정도입니다.
비트코인이 S&P 지수를 초과할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은 기업 구조에 상대방 위험이 없고 통화 노출 위험도 없습니다. S&P는 관세, 공급망, 법적 위험, 정치적 위험, 물리적 위험 등 수십 가지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 사업장이 있거나 이란에 천연가스 시설이 있다면 물리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한 순수 자본입니다. S&P가 12%를 목표로 한다면 비트코인은 18에서 20%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위험 요소와 제약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 아침 이란에서 애플 주식을 50배 레버리지로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247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합니다. 휴일도 없습니다. S&P는 변동성이 낮고 유동성이 낮으며 유용성이 떨어지고 위험이 더 높습니다. 또한 S&P는 인간의 결정에 따라 구성되므로 잘못된 선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관리되는 가장 객관적이고 유용한 자본 자산입니다. 따라서 S&P보다 약 50에서 70%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며 연평균 21%, 변동성을 고려한 샤프 비율과 성과가 더 높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글로벌 생산성 지수 펀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비트코인은 글로벌 화폐 지수 또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투자 지수로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생산성 지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더 생산적이거나 통화 공급이 팽창하거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 이는 비트코인으로 흘러갑니다. 혼란, 질서, 갈등, 로봇 등 모든 것이 비트코인으로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모든 일을 하고 사이버 공간에 조개의 AI가 사고하며 10억 개의 로봇이 모든 것을 생산한다면 로봇을 소유한 기업의 막대한 자본 가치가 창출되고 이는 비트코인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스트래티지나 다른 비트코인 재무 회사가 S&P 500에 포함될 가능성이 화두입니다.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며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대 광고된 측면이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제 권한 밖에 있으며 위원회의 인간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지수에 포함될 것이고 결국 S&P 500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S&P 500이 혁신적인 기술 회사를 포함하지 않으면 관련성을 잃고 QQQ나 적극 관리 펀드에 비해 성과가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은 위험 회피와 관성 때문에 변화가 느릴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뱅가드가 우리 주식 2천만 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라는 사실입니다. 뱅가드의 경영진은 비트코인을 전혀 지지하지 않지만 그들의 펀드는 수동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존 보글의 뱅가드 500 철학, 즉 인간의 의사결정보다 시장이 더 똑똑하다는 전제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재무회사는 주식 투자자가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35조 달러의 자본과 상품 투자에 가능한 7천억 달러의 자본을 비교했을 때 50배 큰 자본을 끌어들입니다. 또한 65조 달러 규모의 신용 투자자를 위한 진입로를 제공합니다. 수동적 자본은 S&P, 나스닥 100 또는 전체 주식시장 지수에 묶여 있어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재무회사는 수동적 자본 흐름, 적극적 주식 투자자, 적극적 신용 투자자를 활용하며 다양한 자본풀을 활용합니다. 비트코인 재무회사는 매일 시장에서 자본을 흡수하는 순수 에너지 존재입니다. 우리 기업 가치는 5년 전 12억 달러에서 현재 1,40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수동적 투자자는 기업 가치가 100배 커지면서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우리는 더 많은 지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더 많은 유로와 달러가 수동적 자본 시장 펀드로 유입되고 비트코인 재무회사로 흘러들어 프리미엄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반면 전통적인 성공적인 은행과 기술 회사는 배당금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하며 자본을 줄이고 지수 내 비중을 줄입니다. 이는 비트코인 재무회사가 자본을 끌어들이고 주식과 신용 프리미엄을 높이는 긍정적 사이클과 대조됩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술 기업이 비트코인 채택을 문의한다면은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천천히 현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할까요? 아니면 즉시 비트코인 표준으로 전환하고 고정 수익 상품을 발행해 빠르게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할까요? 경제적 결과를 최적화하려면 카리스마 있는 최고 경영자가 우리는 비트코인을 채택한다고 선언하고 모든 여유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며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비트코인 구매로 대체하고 부채를 발행해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크 저커버그 같은 강력한 창업자가 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출신 최고 경영자라면 점진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자산의 5%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시장을 테스트한 뒤 투자자 반응에 따라 점차 50%까지 늘릴 것입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증가 대신 비트코인 구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수조 달러는 아니더라도 수십억 또는 수백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잘 운영되는 기업들은 돈을 덜 원합니다. 그들은 안정성을 더 중요시하며 비트코인 채택은 비판과 변동성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대형 은행은 안정성의 기둥으로 작동하므로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S&P 500에서 상위 10위 이하의 기업들은 비트코인 채택으로 더 큰 상승 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우선주와 전환사채 시장은 어떻게 진화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전환사채에서 벗어나 우선주에 집중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둘 다 계속할 것입니까? 우선주에 집중할 것입니다. 우선주는 장기 자본을 끌어들이고 확장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비트코인 재무회사를 처음부터 시작하거나 조언한다면 은행 부채, 자산담보대출, 선순위 채권, 정크 본드, 전환사채는 피하고 전환 우선주, 선순위 고정 우선주, 후순위 고정 우선주를 발행하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프, 스트라이드는 지난 세기 가장 성공적인 우선주입니다. 비트코인 재무회사는 이를 모방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신용 등급 10인 투자 등급 우선주를 발행하거나 5인 전환 우선주, 3 또는 2인 정크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ATM 등록을 통해 수익과 비트코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품질 은행 우선주, 정크 본드, 민간 신용, 모기지 담보 증권, 투자 등급 채권, 머니마켓 등과 경쟁하며 더 높은 수익률과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같은 비트코인 약세장이 다시 온다면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나 다른 비트코인 재무회사가 시장 순자산 가치 1배 이하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약세장은 크립토 브로들이 금융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요요 토큰이나 조조 코인을 10배 또는 20배 레버리지로 활용해 비트코인을 구매했고 100배 레버리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도한 레버리지는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 재무회사는 80%가 주식 자본이고 20%가 전환사채로 대부분 해지됩니다. 따라서 시스템 내 레버리지가 낮습니다. 비트코인 생태계는 주로 주식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레버리지는 약 10% 수준입니다. 2021년의 100배 레버리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운영사업에 부채가 있거나 현금을 소모하거나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잃거나 최고 경영자가 과도한 보상을 받는다면 주식이 할인된 가격에 거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트코인 10억 달러를 보유한 회사는 투자 등급 신용으로 1억 달러를 발행하거나 정크 신용으로 2억에서 4억 달러를 발행해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주식 프리미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재무회사는 비트코인 담보 신용 상품을 통해 공매도자들을 압박하고 주식 프리미엄을 높이며 시장 순자산 가치가 3, 4, 5, 심지어 10배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격적이면서도 방어적인 전략입니다. 비트코인, 컴퓨터 과학, 경제학 등에서 아직 연구되지 않은 주제가 있다면은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 담보 주식과 신용에 대한 이론을 기업 금융의 기본 원칙에 기반하여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주식 자본 시장과 신용 시장의 실제 사례와 결합해야 합니다. 현재 신용 시장은 담보 부족, 유동성 부족, 낮은 수익률, 이질적인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0%를 비트코인 담보 신용으로 전환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연구해야 합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주식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에 기반하며 신용 등급도 미래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주식과 신용 발행자는 자산이 부족합니다. 비트코인 재무회사는 자산과 자산 성장률을 기준으로 주식과 신용을 평가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기업 신용 비용은 50 베이시스 포인트, 유럽은 220 베이시스 포인트, 미국은 450 베이시스 포인트입니다. 유동성, 변동성, 시장별 주식 자본 비용을 고려해 비트코인 재무회사의 적정 주식 프리미엄과 신용 규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계, 금융이론, 할인 현금 흐름, 금융상품의 듀레이션을 활용한 새로운 기업 금융 이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챗 GPT 같은 도구를 활용해 기업 금융 교과서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면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희소성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터보차저 엔진을 처음 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재료와 증거가 있으니 이를 모방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학계는 이런 변화를 가장 늦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2022년 사례 연구는 우리가 10배 수익을 달성했을 때 작성되었지만 이미 구시대적입니다. 그들은 위험한 시도를 했지만 망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2024년에도 같은 사례를 사용하며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업 금융 교과서는 20년 전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이미 10년 전에도 낡았습니다. 모든 모범 사례는 잘못된 사례입니다. 은행들은 20대 1 레버리지로 운영되며 돈을 벌 때마다 배당금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해 레버리지를 더 높입니다. 이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기업 금융과 신용 이론을 비트코인 표준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현재의 모든 가르침과 사례는 무의미하며
상위 10,000개 기업의 행동은 대부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택이 향후 4년 동안 빠르게 가속화된다면은 4년 후 세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재 비트코인 재무회사는 시장의 1%도 되지 않습니다. 4년 후에는 2, 3, 4%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용시장의 2%를 차지하려면 비트코인 재무회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포함되거나 매그9, 매그10 같은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0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 된다면 디지털 금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매력적인 자산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5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재무회사 몇 개, 100억 달러 규모의 회사 몇 개, 심지어 1조 달러 규모의 회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비즈니스 스쿨의 5%가 비트코인 이론을 가르치며 혁신적인 금융 프로그램을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교수들은 이를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며 기존의 관점을 고수할 것입니다. 마이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대화였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좋은 일 계속하세요. 시밀러에게 행운을 빕니다.